여러분, 2025년 노벨 문학상이요. 바로 세계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스로를 아포칼립스의 대가라고 부르는 작가라니 좀 놀랍지 않나요? 스웨덴 할리모는 왜 지금 이렇게나 어두운 목소리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문학 세계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파고들 내용은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 실린 성일권 기자님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서 그냥 수상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대적인 의미까지 제대로 짚어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포칼립스의 대가. 이 작가 이름 앞에는요. 늘 이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이 한마디가 그의 작품 세계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 도대체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노벨상이 왜 종말을 바치는 상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중심에 있는 작가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영광의 주인공은 헝가리 소설가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였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임레 케르테스 이후 무려 23살 만에 나온 헝가리 출신 수상자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의 세계관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인간은 괴물이다. 보통 인간을 희망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정반대예요. 인간을 파괴와 허무의 원동력으로 보는 거죠. 와,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관점이죠.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레스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경이는 없다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크라스나호르카이는 이걸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 인간은 괴물이야 라고요. 그의 문학은 바로 이 충격적인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인간은 괴물이다라니, 이렇게 파격적인 생각을 대체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의 아주 독특한 문체, 마치 음악 같다고 하는 그 글쓰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끝없는 문장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마침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장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처음 읽으면 정말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읽다 보면 어느새 그 낯선 리듬감에 홀린 듯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바흐의 푸가처럼 치밀한 음악성을 지닌다. 겉보기엔 완전 혼돈 같지만 사실은 바흐의 음악처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구조와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함 속에 숨겨진 질서, 이게 바로 그의 문장에 가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를 단순히 헝가리 작가라고만 말할 순 없어요. 유명한 비평가 수전 손택이 멜빌의 아포칼립스를 계승한 작가라고 불렀거든요. 그의 문학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카프카, 고골, 베케트, 허먼 멜빌 같은 세계 문학의 거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대단한 문학이 그냥 책상 앞에서만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삶이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과의 협업이 그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그냥 소설가가 아니에요. 예술의 경계를 정말 끊임없이 넘나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보시면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소설 같아요. 1987년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부르주아라고 낙인 찍혀서 헝가리를 떠나야 했고요. 90년대에는 아시아를 떠돌면서 자기 철학을 넓혔고, 지금도 헝가리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사실상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에 걸친 방랑과 저항의 경험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이 부분이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벨라타르 감독과의 25년간의 협업은 거의 전설이죠. 영화 사탄탱고 같은 걸 보면 그 지독하게 길고 느린 롱테이크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라스나호르카이의 끝없는 문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 영화, 조각, 음악을 넘나들면서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찾아 헤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스웨덴 할리모는 아포칼립스의 대가를 선택했을까요? 이 수상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가 전쟁, 질병, 기후위기,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왜 하필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파고드는 작가에게 노벨상을 줬을까요? 이 그래프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2019년에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 그리고 2025년에 헝가리의 크라스나 호르카이. 예전에는 세계 문학의 주변부라고 여겨졌던 동유럽 문학이 이제는 세계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인 거죠. 결국 그의 문학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고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붙잡으려는 시도. 네, 그의 작품은 인간에 대한 불신과 종말의 예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바로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만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그 희미하고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평생을 바친 겁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문학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